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리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독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답할진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답할진이 10번째 질문까지 다 끝났는데, 끝났다 하더라도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질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신 점들 좀 자세히 써주시면은요,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질문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서 좀 공통 질문들을 뽑아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 사연입니다. 자, 초육 올라가는 아이 리딩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리딩 지문을 읽고 답 찾기가 실수인지 틀리고 다시 풀면 맞아요. 직독직해를 연습하려면 문법적 해석을 알려주고 외워서 제대로 해석하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셨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해요. 아니요. 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선은 초6에 올라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래머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지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단문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접속사가 없는 하나의 주어 동사만 있는 그런 문장에서 복문이라고 하죠.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오고 주어와 동사가 2개씩 있는 합쳐진 문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초등 고학년의 독해 문제집에서는 그런 문장들이 이제 수시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학년 때 했던 한 문장으로 끝나는 그런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복잡한 해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머를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그 그래머를 외워가지고 직독직해처럼 막 이렇게 깜지 쓰듯이 해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중학교 내신 정도에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리딩 지문에서 독해 책에서 푸는 문제에서 오답이 많다고 했어요. 시중 문제에서 오른쪽에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해서 이 독해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부분에서 오답이 있다. 근데 사실 오답이 많으면 안 돼요. 네. 오답이 좀 2개 이상 틀린다라고 하면 사실 이 독해 지문이 이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단계로 내려주시면 좋은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다시 풀면 맞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덜렁대서 그냥 대충 엄마가 숙제하라고 하니까 빨리 하느라고 막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틀려서 다시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본인이 다시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독해 지문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좀 덜렁대는 습관 때문에 틀리는 오답이 나오는 케이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독해 문제집을 유지를 해주시면 되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 있죠. 그냥 이 독해 문제집에서 2-3개 정도가 틀린다. 브렉스나 뭐 링크 이런 문제집들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답을 찾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오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수준을 하나 내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에서 아직 초등 수준이라고 하면요. 그 문제들은 아이가 실수하거나 덤벙대는 게 아니라면 다 맞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우리가 독해 지문을 그냥 독해 문제집에서 문제풀이만 하고 끝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어휘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독해 문제집 앞에 보면 항상 그 단원에 필요한 어휘들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만 알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아이들마다 다를 거예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아이가 이 지문 속에서 나는 잘 모르는 단어들 있죠.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을 다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 방법은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우리 때처럼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단원 시험을 본다거나 뭔가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 클래스카드라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문과 그 단어의 한글 뜻을 잘 매칭해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뭐 브릭스나 링크 같은 이 유명한 독해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클래스카드에 이미 단계별로 다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어머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휘 학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 시켰던 방법인데요. 그건 좀 더 저학년스러운 방법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 독해 앞에 그 어휘들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다 가위로 잘라서 노트에다 다시 다 붙여서 그 단어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을 써보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라이팅 공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요거까지 해봤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이라면 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초등 6학년이라면 요 방법으로 일단 어떤 어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독해를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독해를 꼼꼼하게 하는 이 방법들을 문법을 학습해서 독해를 하겠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 또는 직독직해로 다 끊어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모국어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어책이나 국어 문제집 공부하듯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크게 넓게 맨 처음에는 주제가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당연히 제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독해 문제집 같은 경우에 그림도 나와요. 영어 독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 제공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요. 초등 수준에서는 이런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게 어떤 주제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캐치를 먼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 제목을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단락이 2개에서 3개 정도 많아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보다 더 짧을 겁니다. 그럼 이 단락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크게 덩어리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어 공부하듯이. 그래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내용이야. 여기서 또 무슨 내용이네.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큼직큼직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주어가 얘고 동사가 얘네? 그러면 주어가 뭐 했다구나. 무엇을 했을까? 목적어가 있는 문장인가? 이런 식으로 문법을 접목시키시는 거지.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이거를 달달달 외워서 이걸 독해하는데 접목시키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일단 접근을 하셔야 돼요. 초등 때는.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법까지 내가 이제 좀 다 통달을 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직독직해를 하는 그런 순간은 중학교에서 내신 때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라고 했죠. 제가 프랙티스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중학교라고 했어요. 초등에는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뭔가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 문제 자꾸 틀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걸 꼼꼼하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 건데 이걸 큼직큼직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단락별로 알겠고 그다음에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내용들의 흐름을 잘 파악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나 다른 것들은 다 풀 수 있을 거고요. 세부사항에서 조금 틀린다라고 하면 요 부분만 그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해석을 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틀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 찾기에서 자꾸 틀린다. 그러면 얘는 큼직큼직한 주제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5개의 선지 있죠. 선지가 어려워서 이 아이가 못 고르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지가 어려워서 그렇게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세부사항을 자꾸 틀린다라고 하면 세부사항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빈칸 같은 것들이나 추론 문제를 틀린다. 그런데 초등 문제집에선 추론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추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중등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론 문제보다는 조금 세부사항들을 빈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틀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 라이팅을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건지,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을 틀리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독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반드시 요즘에는 QR이 다 나오니까요. QR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시고요. 어휘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주어 동사 정도는 찾아서 큼직큼직하게 해석해보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은요,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틀린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수준이니까 한 단계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어휘는 깜지로 쓰는 거 말고 클래스카드라는 앱 같은 것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쓰는 독해 문제집이 뭐냐에 따라서 클래스카드에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할진이 오늘 여기까지 10번째 사연까지 답 다 드렸고요. 아래에 더보기란에 설문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이의 고민사항들 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